여러분, 상상해 보세요. 시속 200km로 달리는 차 아닙니다. 눈앞에 급격한 코너가 나타나죠. 보통의 차라면 브레이크를 밟고 핸들을 꺾으면 그만입니다. 그런데 여러분이 타고 있는 이 차는 조금 다릅니다. 차의 가장 무거운 부품인 엔진이 뒷바퀴보다도 더 뒤에, 그러니까 트렁크 자리에 실려 있거든요. 이건 마치 10kg짜리 쇳덩이를 등에 메고 얼음판 위에서 피겨 스케이팅을 하는 것과 같습니다. 살짝만 휘청해도 뒤쪽의 무게 때문에 차체가 팽이처럼 뱅글뱅글 돌아버리죠. 공학자들은 이걸 보고 물리학적 재앙이라고 불렀습니다. 설계부터 잘못된, 태어나지 말았어야 할 구조라고 말이죠. 실제로 수많은 드라이버가 이 차를 몰다 유명을 달리했습니다. 그래서 붙은 별명이 바로 위도우메이커였어요. 하지만 이상한 일이 벌어집니다. 이 일결함투성이 차가 60년이 넘는 시간 동안 세계에서 가장 빠른 스포츠카의 자리를 지키고 있거든요. 심지어 모든 조건이 완벽한 라이벌들을 비웃기라도 하듯 뜬 서킷의 기록을 갈아치우고 있습니다. 도대체 어떻게 된 걸까요? 포르쉐는 어떻게 물리학의 법칙을 비틀어 이 불가능한 구조를 예술로 만들어낸 걸까요? 오늘 여러분은 인류 공학 역사상 가장 위대한 고집 포르쉐 911의 모든 비밀을 만나게 되실 겁니다. 안녕하세요. 자동차에 숨겨진 공학적 진실을 파헤치는 작가입니다. 오늘 저희가 1시간 동안 깊게 파고들 주인공은 바로 포르쉐 911입니다. 단순히 포르쉐 좋다는 이야기를 하려는 게 아니에요. 우리는 오늘 RR, 레이아웃, 즉 리어 엔진 뒷바퀴 굴림이라는 이 괴상한 구조가 왜 스포츠카에 치명적인지 파헤칠 거예요. 그리고 포르쉐라는 집단이 이 치명적인 약점을 어떻게 외계인을 고문해서 만든 기술로 극복해 왔는지를 아주 현미경 수준으로 낱낱이 파헤칠 거예요. 이 영상 하나만 끝까지 보셔도 여러분은 어디 가서 자동차 공학 좀 안다고 자신 있게 말씀하실 수 있을 겁니다. 자, 엔진 시동 거시고요. 물리학의 한계를 넘어서는 여정, 지금 바로 출발합니다. 자, 가장 먼저 기초부터 짚고 넘어가야겠죠. 여러분, 자동차에서 엔진이 어디 있느냐는 사람의 심장이 어디에 있느냐만큼이나 중요합니다. 보통의 자동차는 앞쪽에 엔진이 있죠. 안정적이니까요. 슈퍼카들은 가운데에 엔진을 둡니다. 무게중심을 완벽하게 맞추기 위해서죠. 그런데 포르쉐 911은 엔진이 뒷바퀴 축보다도 더 뒤에 달려 있습니다. 이걸 리어 휠 드라이브라고 불러요. 쉽게 비유해 볼까요? 여러분이 마트 카트를 밀고 간다고 생각해 보세요. 카트 앞쪽에 무거운 수박을 실으면 조종하기 쉽죠. 그런데 수박을 카트 손잡이 쪽, 그러니까 맨 뒤에 실으면 어떻게 될까요? 조금만 방향을 틀어도 카트 뒷부분이 휙 하고 돌아가 버리려고 할 거예요. 사람들은 흔히 말합니다. 뒤가 무거우면 뒷바퀴가 꾹 눌리니까 접지력이 좋아서 더 빠른 거 아냐? 네, 반은 맞고 반은 틀립니다. 직선도로에서 가속할 때는 축복이죠. 뒤쪽이 무거우니 타이어가 노면을 짓누르며 총알처럼 튀어나갑니다. 문제는 코너링이에요. 여기서 그 유명한 펜듈럼 이펙트, 즉 추 효과가 나타납니다. 무거운 엔진이 뒤쪽에 매달려 있다 보니 코너를 돌 때 원심력에 의해 뒤쪽이 밖으로 튀어나가려는 힘이 엄청나게 강해집니다. 한번 미끄러지기 시작하면 멈출 수가 없어요. 거대한 추가 달린 회전판처럼 차가 걷잡을 수 없이 스피나는 거죠. 이걸 자동차 용어로 오버스티어라고 하는데 911의 오버스티어는 차원이 다른 공포였습니다. 그런데 말이죠. 여기서 정말 소름 돋는 사실이 하나 있습니다. 포르쉐의 엔지니어들은 이 뒤가 돌아가려는 성질을 오히려 코너를 더 빨리 탈출하는 무기로 바꾸기로 마음먹습니다. 남들이 그건 설계 미스야 라고 손가락질할 때 그들은 아니 이게 정답이 될 수 있어 라며 미친 듯한 계산을 시작한 거죠. 그들이 발견한 첫 번째 돌파구는 무엇이었을까요? 그건 바로 우리가 흔히 생각하는 무게 배분의 상식을 완전히 뒤엎는 것이었습니다. 우리가 911의 고집을 이해하려면 시간의 태엽을 거꾸로 돌려
제2차 세계대전 전후로 가야 합니다. 포르쉐의 창업자 페르디난트 포르쉐 박사는 국민차 비트를 설계할 때부터 엔진을 뒤에 뒀습니다. 왜일까요? 당시 기술력으로는 엔진과 구동축을 연결하는 샤프트를 길게 뽑는 것보다 엔진과 미션을 뒷바퀴에 통째로 붙여버리는 게 공간 효율성이나 부품 절감 측면에서 훨씬 유리했거든요. 그의 아들 페리 포르쉐가 만든 최초의 스포츠카 3분유격 역시 이 설계를 계승합니다. 좁은 차체에 사람도 타고 짐도 실으려면 엔진이 뒤로 밀려날 수밖에 없었던 현실적인 타협이었죠. 하지만 1963년 사무실 6의 후속작인 9111이 세상에 나왔을 때 공학계는 경악했습니다. 본격적인 고성능 스포츠카를 만들면서 엔진을 아직도 뒤에 놔둔다고? 이건 자살 행위나 다름없어 라는 비판이 쏟아졌죠. 초기 991번, 특히 휠베이스가 짧았던 숏 휠베이스 모델들은 그야말로 야생마였습니다. 당시 포르쉐 엔지니어들의 일기를 보면 이런 기록이 있습니다. 비 오는 날 코너에서 엑셀을 조금이라도 급하게 떼면 차는 이미 반대 방향을 보고 있었다. 이게 바로 그 유명한 리프트 오프 오버스티어입니다. 코너를 돌다가 무서워서 엑셀에서 발을 떼면 하중이 순식간에 앞으로 쏠리면서 접지력을 잃은 무거운 뒤쪽이 회전 관성을 이기지 못하고 앞으로 튀어나오는 현상이죠. 당시 드라이버들 사이에서는 9112를 빠르게 타려면 죽음을 각오하거나 아니면 신과 대화할 수 있어야 한다는 말이 돌 정도였습니다. 여기서 의문이 생깁니다. 그렇게 위험하면 엔진을 가운데로 옮기면 되잖아. 실제로 포르쉐 내부에서도 그런 목소리가 컸습니다. 하지만 포르쉐는 두 가지 이유로 RR을 고집했습니다. 첫째는 실용성입니다. 9111은 매일 탈 수 있는 스포츠카여야 했습니다. 엔진이 뒤에 있으면 뒷좌석 비록 좁지만을 만들 수 있고 앞쪽에는 꽤 넉넉한 트렁크가 생기죠. 둘째는 트랙션입니다. 오르막길이나 젖은 노면에서 무거운 엔진이 뒷바퀴를 꾹 눌러주기 때문에 정지 상태에서 치고 나가는 가속력만큼은 그 어떤 미드십 슈퍼카도 따라올 수 없었거든요. 포르쉐는 결함, 즉 스핀 위험을 고치는 대신 이 장점인 가속력과 실용성을 극대화하는 쪽을 택한 겁니다. 1970년대 포르쉐는 역사상 가장 위험하고 매혹적인 사고를 칩니다. 바로 991에 터보차저를 올린 것이죠. 코드네임 9230 터보. 이 차는 9211의 불안정한 물리 특성에 터보렉이라는 시한폭탄을 추가했습니다. 당시 터보 기술은 아주 원시적이었습니다. 엑셀을 밟아도 한참 동안 반응이 없다가 어느 순간 갑자기 수백 마력의 힘이 뒷바퀴에 쏟아졌죠. 코너 한복판에서 이 터보 펀치가 터지면 어떻게 됐을까요? 안 그래도 뒤가 무거워 밖으로 휘청이던 차에 수백 마력이 가해지니 타이어는 비명을 지르며 노면을 놓아버렸습니다. 독일의 아우토반이나 미국의 와인딩 로드에서 수많은 사고 소식이 들려왔습니다. 직진하다가 갑자기 차가 돌았다. 코너를 빠져나오며 가속하는데 핸들이 먹통이 됐다는 증언들이 속출했죠. 성공한 전문직 종사자들이 멋모르고 이 차를 샀다가 사고를 당하는 일이 많아지면서 9230 터보는 위도우메이커라는 무시무시한 별명을 얻게 됩니다. 여러분, 만약 여러분이 당시 포르쉐의 CEO였다면 어떻게 하셨을까요? 모델을 폐기했을까요? 아니면 엔진을 앞으로 옮겼을까요? 포르쉐는 제3의 길을 선택합니다. 물리학을 정면으로 돌파하기 위해 외계인의 기술이라 불리는 기상천외한 공학적 장치들을 개발하기 시작한 거죠. 그 시작은 바로 운전자가 실수해도 차가 스스로 물리 법칙을 거스르게 만드는 것이었습니다. 자, 이제부터 본격적으로 포르쉐가 어떻게 이 저주받은 레이아웃을 마법처럼 길들였는지 993과 991중 모델로 이어지는 기술 혁명을 파헤쳐 보겠습니다. 1990년대 초반 포르쉐는 절체절명의 위기에 빠집니다. 여전히 9911은 위험하다는 오명이 따라다녔고 경쟁자들은 현대적인 미드십 구조로 무장하고 있었죠. 이때 등장한 것이 마지막 공랭식 모델인 993입니다.
여기서 포르쉐는 바이작 엑셀이라 불리는 멀티링크 서스펜션을 도입합니다. 이게 왜 중요할까요? 이전까지의 V11은 코너에서 하중이 실리면 뒷바퀴의 각도가 밖으로 벌어지며 스핀을 유도했습니다. 하지만 9993의 새로운 서스펜션은 하중이 실릴수록 뒷바퀴를 안쪽으로 살짝 모아주는 마법을 부렸습니다. 차가 스스로 뒷걸음질치며 자세를 잡게 만든 거죠. 이때부터 사람들은 말하기 시작했습니다. 드디어 911이 말을 듣기 시작했다. 하지만 기계적 구조만으로는 한계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등장한 것이 바로 PSM, Porsche Stability Management입니다. 공식 명칭은 포르쉐 주행 안정화 관리 시스템이지만 매니아들 사이에서는 Please Save Me, 해석하자면 제발 저 좀 살려주세요의 약자로 불렸습니다. 이 시스템은 1초에 수백 번씩 차체의 회전, 와이아웃 레이트과 횡가 속도를 감지합니다. 만약 뒤가 털리며 스피날 조짐이 보이면 운전자가 반응하기도 전에 특정 바퀴에만 아주 정밀하게 브레이크를 걸어 차를 강제로 일직선으로 씁니다. 놀라운 건 이 개입이 너무나 부드러워서 운전자는 자기가 운전을 아주 잘한다고 착각하게 만든다는 점입니다. 포르쉐는 물리법칙을 이기기 위해 컴퓨터의 힘을 빌리기 시작한 것이죠. 여기서 더 나아가 포르쉐는 다이내믹 엔진 마운트 즉 파디엠이라는 기막힌 물건을 발명합니다. 엔진은 거대한 쇳덩이입니다. 코너를 돌 때 이 쇳덩이가 좌우로 흔들리면 차체 전체가 요동치죠. 포르쉐는 엔진을 차체에 고정하는 마운트에 자석 유체를 넣었습니다. 평상시에는 부드럽게 진동을 흡수하다가 코너에 진입하는 순간 전기를 흘려 마운트를 돌처럼 딱딱하게 만듭니다. 엔진과 차체를 하나로 묶어버리는 거죠. 결과적으로 엔진의 관성 이동을 억제해 마치 엔진이 없는 것처럼 차를 민첩하게 회전시킵니다. 물리적으로 엔진을 옮길 수 없으니 엔진의 무게감을 지워버리는 방식을 택한 겁니다. 2011년 7세대 901빌인 9991이 등장했을 때 골수 팬들은 눈치를 챘습니다. 엔진 위치가 좀 이상한데? 맞습니다. 포르쉐는 차체 길이를 늘리고 뒷바퀴 축을 엔진 쪽으로 약 76mm 뒤로 밀어냈습니다. 이게 무슨 의미일까요? 엔진은 그대로인데 바퀴가 뒤로 갔으니 엔진이 뒷바퀴 축보다 조금 더 안쪽으로 들어오게 된 겁니다. 엄격하게 말하면 리어 엔진에서 리어 미드십에 가까운 구조로 진화한 것이죠. 이 7cm의 차이가 9911의 고질병이었던 앞머리가 들리는 현상을 비약적으로 개선했습니다. 하지만 가장 충격적인 기술은 따로 있었습니다. 바로 후륜 조향 시스템입니다. 시속 80km 이하의 저속 코너에서는 뒷바퀴를 앞바퀴와 반대 방향으로 꺾어 회전 방향을 줄입니다. 반대로 고속에서는 앞바퀴와 같은 방향으로 꺾어 마치 기차가 레일 위를 달리듯 안정적인 차선 변경을 돕죠. 이 기술 덕분에 11은 좁은 주차장에서는 경차처럼 민첩하고 시속 300km의 아우토반에서는 대형 세단 같은 안정감을 갖게 되었습니다. RR 특유의 불안정함을 가변적인 휠베이스 개념으로 완전히 극복해버린 순간이었습니다. 자, 이제 기술적으로 9911은 거의 완벽해졌습니다. 그런데 말이죠. 이런 의문이 들지 않으세요? 전자장비로 다 제어할 거면 그냥 처음부터 미드십으로 만들면 더 빠르지 않았을까? 놀랍게도 포르쉐의 대답은 아니오였습니다. 그들은 RR 레이아웃만이 가질 수 있는 최종 병기급 장점이 있다고 믿었고 그 믿음은 서킷 기록으로 증명되었습니다. 과연 미드십 슈퍼카들도 벌벌 떨게 만드는 9911만의 필살기는 무엇일까요? 이제 그 정점에 서 있는 모델 G3와 G3RS의 세계로 들어가 보겠습니다. 자, 이제 우리는 가장 본질적인 질문에 답해야 합니다. 왜 아직도 RR인가? 그 해답은 서킷의 코너를 탈출할 때 극명하게 드러납니다. 911 GT3 RS가 코너 정점을 찍고 탈출 가속을 시작하는 순간을 보세요. 미드십 차량들은 엔진이 가운데 있어 밸런스는 좋지만 가속 시 하중이 뒤로 쏠리면
상대적으로 엔진의 무게가 뒷바퀴를 누르는 힘이 부족해집니다. 하지만 9911은 가속 페달을 밟는 순간 뒤에 실린 무거운 엔진이 뒷바퀴를 노면에 박아버립니다. 물리적으로 타이어가 낼 수 있는 최대의 마찰력을 120% 활용하는 거죠. 슬립 없이 튀어나간다. 이것이 바로 9911이 마력수가 더 높은 페라리나 람보르기니를 서킷에서 따돌리는 비결입니다. 더 놀라운 건 브레이킹입니다. 보통의 차들은 급제동을 하면 하중이 앞으로 쏠려 뒷바퀴가 붕 뜹니다. 뒷바퀴 브레이크는 거의 노는 셈이죠. 하지만 9911은 뒤가 무겁기 때문에 급제동 시에도 하중이 사륜에 골고루 배분됩니다. 남들이 앞바퀴 2개로 멈추려 애쓸 때 11은 4바퀴 모두가 노면을 움켜쥐며 멈춰섭니다. 더 늦게 브레이크를 밟고 더 빨리 가속하는 것. 레이유에서 이보다 더 강력한 무기가 있을까요? 최신형 9922 GT3 RS에 이르면 포르쉐는 이제 기계적 설계를 넘어 공기를 지배하기 시작합니다. 거대한 리어윙은 단순히 멋이 아닙니다. 시속 285km에서 무려 860kg의 다운포스를 만들어내죠. 차 위에 소형차 한 대가 올라타서 짓누르는 것과 같은 힘입니다. 이제 RRR의 불안정함은 공기역학이라는 보이지 않는 손에 의해 완전히 진압되었습니다. 뒤가 털릴까봐 걱정하던 시대는 지났습니다. 이제는 공기가 차를 누르고 있으니 마음껏 밟아라 라고 차가 운전자에게 명령하는 단계에 이른 것이죠. 자, 오늘 우리는 포르쉐 911의 60년 여정을 함께 했습니다. 물리적 한계의 돌파. 뒤에 엔진이 있는 RR 구조는 스핀의 위험이 큰 재앙적 설계였습니다. 공학적 돌파. 하지만 포르쉐는 멀티링크 서스펜션, PADM, PSM 같은 혁신 기술로 이 한계를 극복했습니다. 역설적 승리. 결과적으로 그 단점은 세상에서 가장 강력한 트랙션과 제동력이라는 독보적인 장점으로 승화되었습니다. 영상 초반에 제가 질문을 던졌죠. 왜 포르쉐는 틀린 길을 고집하는가? 이제 그 답을 아시겠나요? 포르쉐에게 RRR은 틀린 길이 아니었습니다. 남들이 가보지 않은, 하지만 가장 잠재력이 큰 길이었을 뿐입니다. 세상이 안 된다고 말할 때 그들은 데이터를 믿었고 공학적 전공법을 믿었습니다. 그 60년의 고집이 오늘날 9911을 단순한 자동차가 아닌 인류 공학의 결정체로 만든 것입니다. 우리 삶도 마찬가지 아닐까요? 남들이 단점이라고 지적하는 나의 어떤 부분이 어쩌면 끈질긴 노력 끝에 나만의 가장 강력한 필살기가 될지도 모릅니다. 9211이 증명했듯이 말이죠. 혹시 여러분 근처에 포르쉐 매장이 있다면 혹은 길에서 9911을 마주친다면 이제는 다르게 보일 겁니다. 저 매끄러운 엉덩이 속에 숨겨진 거대한 엔진과 그것을 다스리기 위한 엔지니어들의 피와 땀을 기억해 보세요. 오늘 이 영상이 유익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여러분의 클릭 한 번이 이런 고퀄리티 다큐멘터리를 만드는 가장 큰 힘이 됩니다. 다음 영상에서는 페라리는 왜 포르쉐를 두려워하는가? 미드십 엔진의 끝판왕 대결 편으로 돌아오겠습니다. 지금까지 9911의 물리학적 한계 극복기 히스토리기어였습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영상이 마음에 드셨다면 구독과 좋아요를 눌러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번 영상이 마음에 드셨다면 좋아요를 눌러주시기 바랍니다.